현대소설 9번 할게요. 이청준의 제목이 뭐라고 얘들아? 소리의 빛.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가 우리 옛날에 노래는 뭐였지? 판소리, 그치? 그 판소리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흐르는 북에서도 배웠듯이 예술적인 정신이 가득 담긴 그런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옛날에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가 홀 어머니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 깜짝이야. 너무 하얘서. 네. 이거 옆방에서 가져온 사람. 응. 왜요? 시험 보고 있었는데. 어머! 네. 진짜요? 50분이요. 세상에. 와, 예전 얘기하지 영화 갖고 가. 이거 타이머. 타이머는 글쎄요 저희가 건드리진 않았는데. 이게 왜 앞으로 가지? 75분에서 뒤로 건드렸나 보다. 넌 딱 걸렸어. 일로 와. 니네 뭐 했어 나랑?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진짜? 근데 시간이 왜 저렇게 가지? 여기 다시 앞에 갖다 놓으면 돼. 다 했어. 아니 그래도 갖다 놓으면 돼. 미안해. 아직 모의고사 보고 있었나 봐.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그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를 눈이 땡그레져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엄청 놀랐어. 자, 어쨌든 어머니는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옛날에 소리꾼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뭘까? 그렇지,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소리꾼 아빠가 생긴 거지. 그래서 엄마랑 같이 누굴 낳냐면 딸을 한 명 낳아. 얘들아 생각해봐. 소리꾼 아빠에게 아들은 어떤 아들인 거야? 양아들인 거지. 그리고 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친딸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요거.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사실 누구만 갖고 엄마는 같고 아빠는 다른 이복남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못 사는 가정에서 또 딸을 낳다가 또 무리를 해가지고 죽어버려. 그럼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랑 엄마랑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소리꾼 아빠가 소리꾼 하는 그 광대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엄마를 임신시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딸 낳았더니 죽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엄마 입장에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빠가 좀 원망스럽지.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렸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소리꾼이잖아. 그러니까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이제 전국 팔도 소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자기의 직업이 소리꾼이고 이 아빠는요, 굉장히 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소리에 대해서. 알겠어? 그리고 얘들아, 우리나라 전통의 정서는 뭐지? 한이지, 한. 그러니까 요 한은 사실 이 소리에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봐봐. 소리꾼 아빠니까 당연히 딸과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가르쳤을까? 소리를 가르친 거야. 근데 딸이 좀 재주가 있어. 그 피를 이어받았겠지. 근데 이제 아들은 그렇게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시기가 하기 싫어요. 왜? 얘는 그냥 아빠가 하는 건 다 싫은 거야. 그냥 아빠에 대한 어떤 원망, 증오심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요, 이 소리꾼 아빠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옛날이야. 이 판소리꾼을 굉장히 장인으로서 대우해주고 이런 시대가 있었겠지만 이게 시대가 점점 변모해가면서 판소리는 뭐로 전락해버릴까? 그냥 하나의 유익거리? 이제 재미없어. 구시대적인 거?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야. 근데도 아빠는 장인정신이 있으니까 애들을 끌고 다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판소리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약장수 앞에 약장수가 손님 이끌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장치? 이런 식으로 막 전락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디 공연을 해달라 해서 갔더니 기생 있는 곳이야. 그래서 막 딸을 기생 취급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빠가 기분 나빠서 막 다 때려치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아들은 지금 계속 소리를 하기 싫어하니까 그럼 너는 소리하지 말고 북채나 잡아라 해갖고 아들은 고수로서 북을 잡아서 이렇게 추임새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고 딸은 되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소리를 계속 가르쳐가고 있지. 근데 이제 아들은 아빠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나이가 좀 먹고 뛰쳐나와버려. 이게 얘는 떠돌잖아, 그치? 떠돌면서도 그 길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멋있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그대로 숲속으로 달아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누구밖에 안 남았어? 딸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이 딸이 도망가지 못하게 딸의 두 눈을 멀게 해버려요. 뭐라고 얘들아? 딸의 두 눈을 멀게 한다고 도망가지 못하라고.
자, 봐봐. 이거 약간, 지금 이거 소설로 가르치는 사실 약간 좀 아동학대가 되게 커. 근데 어쨌든, 딸이 그러면은, 누가 되는 거야, 나중에 커서. 눈먼 여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눈을 멀게 한 건 누가 그랬다고? 아빠가 그랬다고. 자, 아빠가 이 딸의 눈을 멀게 한 이유 첫 번째 뭐라고 얘들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두 번째가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전통의 정서는 뭐? 이렇게 살면 더 한이 깊은 인생이 완성된다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눈이 멀자 이 응어리진 한으로 인해서 소리가 더 깊어진다라고 묘사를 하거든. 그래서 아빠의 입장에서는 한이라는 그 예술을 승화시키기, 너의 고달픈 인생을 한으로 예술로 승화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딸의 눈을 멀게 하고 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자, 도망간 이 오빠지 오빠? 그지? 도망간 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죄의식이 좀 있어. 어린 동생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뛰쳐나온 죄의식. 그래서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제 이 누이, 이 동생을 찾으러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요, 이 딸의 눈을 멀게 하잖아. 멀게 하고 나서도 계속 살아가는데 살짝 눈치를 채, 얘가. 이거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 근데도 어쨌든 얘는 소리를 하고 싶고 얘도 소리를 진심으로 하는 친구기 때문에 어쨌든 아빠가 그랬음을 좀 눈치를 채지만 그냥 따라다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죽을 때 고백해요. 사실은 내가 너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네 눈을 내가 멀게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어디에 막 전전긍긍 뭐 방방곡곡 다니다가 어떤 이제 여인숙 같은 곳에서 얘가 이제 거기서 뭐 허드렛 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살게 돼. 얹혀 살게 돼. 얹혀 살게 되는데 이게 이 여자가 소리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가끔은 주막 같은 곳이기도 해서 지나가던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소리를 잘하는 여자가 있다면서요? 한번 들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야 나와봐 하면 이제 눈먼 여인이 나와갖고 소리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났으니까 누구 귀에도 들어갈까? 양아들 귀에도 들어가지. 오빠라고 할게요. 오빠 귀에도 들어가는데 오빠가 어쩌면 거기에서 소리를 하는 여인이 내 동생일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그곳을 찾아가서 여기에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저도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오빠 입장에서는 여자를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보지. 근데 여자는 못 알아보지. 눈이 멀었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가 대충 소리를 해요. 그러자 이제 남자가 얘기해. 뭐 그렇게 대충 하는 거 말고 좀 긴 걸로 좀 진중한 걸로 한번 해줄 수 없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이 여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노래를 한번 제대로 불러볼 테니까 네가 대신 북을 쳐. 이거는 근데 사실 얘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 여자는 늘 해왔던 행동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내가 북을 잡을게 해서 북의 장단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밤에. 하다 보니까 뭐가 눈치채. 어라? 이 북소리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우리 오빠 아니야? 를 속으로 느끼게 돼. 그리고 얘는 점점 더 동생을 확신하고 서로 밤새도록 그래서 판소리를 벌여.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밤새 판소리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뭘 알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눈치채게 된 거야,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의 예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오빠, 이러고서, 아이고, 동생아. 이렇게 이제 뭐 무슨 표 안고 막 극적인 상봉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헤어져. 서로 밝히지 않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여인의 기구한 이 애달픈 인생의 한을, 또는 이 남자도 되게 한이 맺혀, 엄마는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인생이 꼬여버린 거잖아. 이런 한을 둘이 그 밤에 서로의 소리 교감을 통해서 그 한 풀이를 다했다. 예술적인 혼으로 한을 승화시켰다. 하고 모든 한 풀이를 끝낸 후에 헤어지는 장면까지. 사실은 요게 이제 소설의 이야기인데, 소설에서는 이제 좀 이게 서편제라는 혹시 영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니? 이 소설이 이청준의 소리의 빛이라는 소설이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 서편제라는 영화로 이제 개작은 아니지 각색 정도지. 각색해서 이제 영화로 했는데 요즘에 무슨 천만 관계 이러잖아. 근데 옛날에는 천만 관계 뭐 꿈도 못 꾸지. 영화가 이렇게 상업화된 것도 얼마 안 됐고. 근데 이때 최초로 얘가 아마 100만 관계였던 영화였을 거야. 그래서 외국에서는 상도 많이 수상하고 했는데 그거 내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서편제라는 이제 영화인데 일단은 선생님 요거 그 마지막 부분 있죠? 여기 잠깐 봐봐. 잠깐만. 오. 993년. 네, 맞아요. 봐봐. 마지막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소리를 부르면서 다니거든?
마지막 장면이야, 이게. 둘이서 오빠랑 이제 노래 부르는 장면. 그때 예수를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눈이 멀었어, 오빠. 근데 둘이서 계속 이렇게 밤새도록. 이게 지금 눈치챘어. 오빠랑 것 눈치채고. 이제 오빠도 막 이런 한을 풀어내고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 오빠가 이제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근데 보면은 거기서도 좀 각색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치채야 되는데 봐봐봐. 어쨌든 소설의 내용은 다 알 것이고 봐봐. 까만색으로 쓴 거는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냐면 소설을 쓴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잠깐 보여줬듯이 서편지라는 영화로 각색이 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수특에 사실은 이게 각색된 것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요번 이 수특에서 그 각색된 시나리오를 갖다가 붙여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과 이 각색된 시나리오와의 차이점을 조금 알아두기는 해야 되거든. 자, 앞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양아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딸이 태어난 거니까 얘가 누구였지? 오빠가 돼야 돼, 오빠. 그치?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요, 얘가 동생으로 나와. 그럼 얘는 친딸이 아니라 뭐가 돼? 얘가 양딸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동생이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나다음에 이제 눈이 먼 부분까지 나오는데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은요, 우리 소설에서는 얘가 이제 그 여인 속에서 뭐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얹혀 사는 여자로 나오잖아.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여관집 주인 남자랑 부부 관계로 나와.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요런 얘기를 해요. 이 남자가 떠나가고 나서 물어봐. 너 어제 소리가 좀 다르던데 뭐 오빠 막 사실은 그분이 제 오빠였어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소설과 이 시나리오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랑 요 책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충 내용은 알겠지? 각색된 개념, 각색등의 가치는 따로 따로. 그게 뭔 소리야? 되게 보기로 나와. 보기. 그게 아니라 아, 보기로 나와. 동생, 남자가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요. 선생님이랑 같이 어디를 보냐면 보자. 여기 지금 1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91페이지에서는요. 이제 만남 부분이야. 알겠지? 그 만남 부분에서 이제 소리를 청하는 부분인데 여자는 아직 오빠인 거를 몰라, 얘들아. 근데 오빠는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파트를 보시면은요. 하늘색으로 형광펜 칠하는 부분 보이세요? 네, 그 부분 뭐냐면 여자가 수군가, 춘향가, 흥부가, 적벽가 이런 거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로 부분을 보면 이래요.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대대 컬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자의 소리가 훌륭하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장면이야?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직접 전달해 주는 파트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요, 선생님이 이제 네모박스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소리를 통한 정신적인 교감이라고 써놓은 거 보입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를 차게 되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가 깎았다가 멎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손님에 대해서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넘나드는가 하며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떻게 됐다? 계속 뭔가 기묘한 포옹을 하듯이 소리로 어쨌든 교감을 나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서로 부둥켜 안고 동생아 오빠야 이렇게 안 했다고 얘들아. 그냥 그렇게 소리만 한 채로 서로 알지만 말 안 하고 헤어진 거야. 알겠지? 헤어지고 난 이후 장면 중략 이후 볼게요. 자, 그렇답니다. 간밤에 제 오빠를 만났답니다. 얘들아, 주인사내 옆에 선생님이 천씨라고 써놨어. 이름 천씨예요. 주인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 간다는 듯이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에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오빠 이야기를 한 일이 없었는데 점점점점.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새벽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배교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자네였단 말인가? 야, 얘들아 여기서 차이점 딱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천씨는 여관 주인이었지, 그치? 그 여관 주인은요, 이 눈먼 여인의 원래 이 기구한 사연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왜?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를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설에서는요. 이 여관집 주인이 눈먼 여인의 원래 에피소드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던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간밤에 얘네 둘이 나눈 얘기를 엿들었거든. 이해돼요? 근데 우리 저기 어디지? 시나리오에서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걸로 나와. 그것도 차이점이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천시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답니다. 여자가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그 피덩이가 계집아이였다라는 말씀은 차마 안 하셨어요. 그 소리꾼 노인이 어린 피덩이를 쌓아안고 마을을 떠났대. 당신도 같이 길을 함께 가고 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씀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날은 입을 닫고 마시더이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앞에 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뭐 이런 걸 물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오빠가 자신의 이야기를 싹 얘기해 줬는데 얘가 알만한 이야기들은 다 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엔 몰랐다가 소리를 통하고 나서 어떻게 한 거야? 북소리에 장단을 맞추다 보니까 오빠인 걸 알게 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B 파트 가겠습니다. 소리꾼 아비는 나이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를 끼니를 빌고 돌아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깐만 있어봐.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얘들아. 잘 봐.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서술자가 얘기해 주지.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잘 봐. B 시작하기 바로 앞에 옛날 일 몇 개를 사내 앞에서 조용히 털어놓았다. 누가? 여자가. 눈먼 여자가 조용히 털어놓은 얘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서술자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B의 표현상 특징 아시겠어요? 근데 앞에 봐. A로 넘겨봐.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자가 무슨 노래를 불렀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걸 간접 인용해 주는 거 아니면 인물의 행동을 그냥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얘기해 준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다. 그 차이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되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B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라비가 가고 난 후에 노인네는 차마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할까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여자는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한해 예술적 승화라고 선생님 써놨습니다.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유랑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그걸 고백하고 어정쩡한 인륜관계에 대해서도 잠든 딸에게 그것도 다 말하고 잠든 딸에게 청강수가 이제 염산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찍어서 눈에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잘못을 사과하고 갔다는 것이었다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A와 B의 서술장 특징으로 바로 갈게요. 밑에 필기한 거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선생님이랑 보자. 4번으로 바로 갈게요. A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위를 직접 전달했지만 B는 간접 전달했다. 방금 찍었으니까 맞고요. 얘들아, 맞는 부분만 좀 쳐볼게요. B,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을 더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뭐야? 이게 서술자의 주관인지 여자의 주관인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이라는 말이 서술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누군가의 주관이 더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건 맞다라는 거. 왜?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을 서술자가 간접 전달한 거니까.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될 부분은 없네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4번. 손님은 여자의 소리에 익숙하게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 맞겠죠? 자, 나머지 너무 선지 쉬워서 읽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3번은 선생님 프린트 갖다 놨어요. 자, 보기는요. 일부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다. 이게 이제 서편제거든, 얘들아. 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노란색은 이미 선생님이 공통점이라고 체크해놨고요. 분홍색은 차이점으로 체크해놨습니다. 자, 동호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동호가 오빠야입니다. 근데 오빠인데 그 소설에서는 오빠인데 그 영화에서는 동생이다. 자, 천가가 누군지 알지? 그 여관집 주인. 하지만 소설에서는 여관집 주인이지만 시나리오에서는 부부라고. 그치? 아유,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봐봐.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평소에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지. 이게 또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북장단을 만났을 때 그때 동생인지 알아챘죠. 봐봐, 동생이라고 나오잖아. 그죠? 옛날에 제 아비 솜씨 그대로였어요.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헌데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아휴, 하늘 다치고 싶지 않아서요. 무슨 한이 그리도 깊었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간밤에 하늘 풀어냈어요. 아까 그 장면 떠올려봐. 하늘 막 풀어내는 그 신나게 소리를 하면서 서로가 오랜만에 회유하면서 어떻게? 아, 제 소리하고요. 동생의 북으로요. 어쩐지 임자 소리가 예전하고 싹 다르다 했다마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정답은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윗글에서 천시사내가 간밤의 소리를 엿들었지만, 맞지? 보기에서는 청가가 동호회 장단에 송아가 소리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아니지. 들었으니까 어쩐지 자네 간밤의 소리가 예전 같지 않더라마는 라고 얘기한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가시면은요, 우리 해제 파트 한 번만 읽을게요. 이 작품은 서편제, 선악동 나그네와 더불어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한 편으로 한이 소리를 통해 깊어지고 예술적으로 승화했다라는 과정을 한 소리꾼 여인의 기구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추리소설적 기법과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청준 소설이요, 액자식 구성이 진짜 많아.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도 잘 나오긴 하거든. 근데 조심할 거.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말 했었죠. 모의고사에서도 선지에서 서술자가 교차되었다라는 말 어때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커, 작아? 거의 없어. 근데 액자식 구성이라면? 액자식 구성이어도 거의 없어, 얘들아. 왜? 선생님 그랬지. 앞에 봐. 우리가 발췌되는 이 부분에서 자,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딱 모의고사에 발췌된 부분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발췌된 게 아니라면 교체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만약에 이 부분만 나왔다면 그게 서술자 교체야? 아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서술자가 교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는 선지로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선생님이 본 모의고사에서는 없었어요, 얘들아. 정답인 적이 없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4번 문제 풀고 우리 9번은 마무리 해볼게요. 9번이야? 10번이야? 9번이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소리의 빛은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중 하나다. 남도 사람을 연작으로 한 건 판소리를 매개로 전통적인 한해 정서가 창조적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해 정서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이끌려 나온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했다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서 원한이 되고 이건 누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용서를 생각하면서 한으로 승화한다. 이건 누구? 아니지, 얘들아. 복수를 생각하면서 원한이 된 건 누구야? 아들이지, 아들. 그치? 내가 엄마랑 잘 살고 있었는데 점심시키가 나타나가지고. 자, 그리고 용서를 생각하면 한으로 승화한다. 이때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화하게 하는 매개다. 우리 둘도 이제 승화시켰죠. 판소리의 사설은 대체로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고 이를 부르고 듣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아픔은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남매도 위로와 치유를 받으면서 한을 조금이나마 이제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판소리를 매개로 한 연희의 참가자, 그 노래의 참가자, 즉 창자와 고수, 관객들의 호응은 그들의 응어리진 정서를 풀어내고 한해 예술적 승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3번. 한숨 섞인 음성은, 이거 한숨 섞인 음성 언제 나왔지? 남자 떠나가고 난 뒤에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이었죠.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 대한 원한이야? 아니면 그걸 용서하면서 한으로 승화시킨 거야? 용서하면서 한으로 승화시킨 거죠. 이해됐니,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청준의 소리의 빛을 마치도록 할게요. 눌러주세요.